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58쪽에 테마 75번의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무비율 분석에서는 반드시 몇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나오면 두 문제 다 맞추셔야 되고요. 최소한 몇 개는 맞추셔야 돼요. 하나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 문제가 유동성 비율이 되겠죠. 그죠? 자, 유동성 비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 비율이 나오죠. 유동 비율 한번 써볼까요? 유동 비율은 그죠? 유동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하는데 유동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니 이거지. 갚을 능력이 있니 없니 그죠? 어때요? 유동 부채분의 무슨 자산? 유동 자산이 무슨 비율이죠? 유동 비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좌 비율이 있겠죠. 이때 당좌 비율은 뭐분의? 유동 부채분의 뭐죠? 당좌 자산, 당좌 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채는 갚고도 부채를 갚고도 남아야 되겠죠. 그래야 안정적이죠. 그죠? 그런데 요 유동 자산에는 두 가지로 쪼개져요. 그죠? 유동에는 몇 가지로 쪼개진다? 두 가지로 쪼개진다. 유동에는 당좌 자산과 당좌 자산과 그 다음에 뭘로 쪼개져요? 여러분 재고 자산으로 쪼개지겠죠. 그죠? 유동에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쪼개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당좌 비율은 무슨 자산을 가지고 얘기하죠? 당좌 자산입니다. 무슨 자산? 당좌 자산을 가지고,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누군가 터프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유동은 유동인데 재고 자산은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죠? 팔아야 돈이 되잖아. 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장 돈 되는 거, 당장 돈 내는 걸로 부채를 커버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죠? 결론, 재고는 부채를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 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부채 능력이 있는 당좌 자산만을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해보자. 그게 무슨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 그러니까 보다 더 부채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한번 평가해보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갚을 능력이 있는 당장 돈 되는 걸로 부채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뭐예요? 유동 자산.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무슨 자산? 당좌 자산. 그죠? 그리고 재무 상태표를 제가 한번 옆에 그려봤죠. 유동 부채가 200원이다. 그러면 유동 자산이 400원을 가지고 있다면 유동 비율은 몇 프로? 200%. 200분의 400이니까 200%가 되겠고요.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가 200이고 당좌 자산은 얼마? 200. 그러면 이때 당좌 비율은 뭐가 될까요?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유동 비율에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유동 비율의 변동폭이 나왔나요? 자, 9번 보시면 유동 비율이 100% 초과. 100% 초과란 얘기는 유동 부채보다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유동 자산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크다. 100% 초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인 경우가 있고 100% 미만인 경우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0% 초과입니다. 몇 프로 초과? 100% 초과인 경우에 그죠? 100% 초과일 때 볼까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증가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증가됐다면 그 밑에 보시면 유동비율이 뭐하죠? 감소. 다 기억나시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한다? 감소. 그죠? 반대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한다? 증가. 그래서 100% 초과인 경우에는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 초과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2분의 4죠. 이게 뭐예요? 2, 4, 200에 400이면 100% 초과. 100% 초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다 증가시킵니다. 둘 다 증가시키는 거래는 어디 있냐면 얘가 박스 밑에 보면 나왔나요? 배꼽 밑에 보시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증가되는 거 나왔나요? 자, 이거 애워두는 게 우리는 건강에 좋아요. 뭐 있나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유동자산 증가, 외상 매입금, 매입치면은 부채도 증가. 둘 다 증가되는 거죠. 두 번째, 현금을 단기간 차입했다. 현금을 단기간 차입했다면 유동자산 증가, 유동부채 증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둘 다 증가됐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5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자, 기준이 요거죠. 2분의 4였는데 둘 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일씩 증가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증가되니까 둘 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둘 다 증가되니까 유동비율은 뭐가 되느더라?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반대로 얘기하시면 자, 또 갑니다. 자, 2분의 4인데요. 100% 초과를 보겠습니다. 둘 다 감소했어요. 1 되겠어. 유동자산도 감소. 그 다음에 유동부채도 감소. 둘 다 감소됐다. 그럼 몇 남아요? 3 남고 몇 남아요? 1 되겠죠. 그럼 여러분 2분의 4가 뭐가 됐나요? 1분의 3이 됐으니까 둘 다 감소되니까 둘 다 감소를 시키니까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증가되겠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때 감소되는 거래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나왔나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감소, 동액이 감소되는 거래 두 가지가 있죠. 이걸 애워두는 게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둘 다 감소된 거죠. 또한 단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단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유동부채 감소,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둘 다 감소되니까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증가. 되셨나요? 접수되셨어요? 오케이. 자, 둘 다 뭐 하면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감소되고요.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가 된다? 증가. 이게 뭐예요? 100% 초과인 경우입니다. 됐나요? 자, 10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유동비율은 불변이죠. 왜? 100% 초과는 여러분 몇 분의 몇이죠? 100% 초과는 2분의 2가 되는 거죠. 100% 초과는 아니 100%면 2분의 2. 둘 다 증가시킬까요? 1. 그러면 얼마 남아요? 3. 2분의 2가 3분의 3이니까 유동비율은 불변 되겠고요. 둘 다 감소되면 마찬가지죠. 2분의 2에서 1 빼기 1이면 1 남고 1 남죠. 그러니까 100%이다. 그러면 유동비율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0% 미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초과가 있고요. 100% 미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100% 미만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 100% 초과는 2분의 4죠. 그럼 100% 미만은 4분의 1을 기준 잡아볼게요. 얘가 4, 부채가 4원, 유동자산이 2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둘 다 증가시켜볼까요? 1 이렇게 증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기준이 뭐가 되죠? 4분의 2면 0.5가 되겠죠. 그럼 둘 다 증가됐으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0.5가 되고 이건 뭐가 돼? 0.6이 되죠. 4분의 2면 0.5잖아요. 둘 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유동자산 증가, 유동부채 증가. 둘 다 증가됐으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0.5가 0.6 됐으니까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 하더라? 유동비율은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도 뭐 한다?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볼까요? 둘 다 감소시켜 볼게요. 여러분 4분의 2니까 빼기 1 빼기 1이 되겠죠? 몇 남았어요? 3 남고 아니 죄송합니다. 1 남고 요거 몇 남았나요? 3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0.5가 뭐가 돼요? 0.3이 되죠. 예를 들어서 0.5, 0.3 그러면 둘 다 감소되니까 유동비율도 뭐 하더라? 감소 같이 가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0% 초과와 100% 미만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100% 초과하면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반대. 둘 다 증가되면 감소. 둘 다 증가되면 감소. 감소되면 증가. 그렇죠? 100% 미만은
증가되면 증가, 감소되면 감소. 그런 내용이 그 표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됐죠? 오케이. 살펴봤고요. 그 밑에 점선 나왔나요? 이때 유동자산 간의 거래, 유동자산 간의 거래, 즉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되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생겼죠. 그럼 얘도 유동자산 간의 거래는 유등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간의 거래, 역시 유동자산 간의 거래 또는 유동부채 간의 거래.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유동 거래. 여러분, 비품과 건물을 교환하였다. 그죠? 비유동. 그죠? 간의 거래는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제가 4가지만 적어놨습니다.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 유동자산 증가, 유동자산 감소. 그럼 유동자산 간의 거래니까 유동비율에 영향이 없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 유동자산 증가, 유동자산 감소, 서로 유동 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식 배당을 실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죠? 그러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 관련된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다. 토지 주고 건물 받아왔어. 그럼 둘 다 비유동 간의 거래는 유동비율에 영향이 없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살펴봤고요. 됐나요? 여기서 조심할 건 유동인은 2가지가 쪼개져 있어요. 뭐하고 뭐? 당자와 재고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재고가 들어가면 뭐예요? 부채를 상환하는데 재고가 들어가면 유동비율. 그 다음에 오로지 뭐하고? 당자자산. 그죠? 당자자산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고는 부채를 커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문제를 한번 2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한국은 X년도 말에 현금 10만 원을 있는 상태에서 유동비율은 180%입니다. 100% 초과. 그렇죠? 당좌 비율은 100% 미만. 당좌 비율은 100% 미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래가 주어졌느냐? 단기 차입금 1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 유동비율은 100% 초과, 당좌 비율은 100% 미만,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던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러분, 유동비율은 100% 초과죠. 100% 초과한 얘기는 150%든 120%든 180%든 100% 초과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4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시험 보러 가서 이거를 대입시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찍어야 돼요. 감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래가 발생했느냐? 둥계를 봐보면 차반에 무슨 차입금을 갚았으나요?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럼 부채가 감소되겠죠? 1원으로 가정할게요. 1원. 그리고 현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유동자산 감소. 결론. 둘 다 뭐 했나요? 감소죠? 빼기 1 빼기 1. 그러면 3 남고 1 남았죠. 그러면 아까 배웠나요? 따끈따끈해요. 2분 됐어요. 둘 다 감소되면 100% 초과일 경우에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 한다? 증가.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예요?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좌 비율은 몇 분의 몇이냐? 100% 미만이죠. 90%니까 일단 포맷을 4분의 2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둘 다 감소됐어요. 이거죠? 1 남고 3 남어 이거죠. 그럼 여러분 100% 미만은 뭐예요? 가치가. 감소하면 감소되고요. 증가되면 증가되니까 감소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1이 됐잖아요. 그러면 둘 다 감소됐으니까 당좌 비율은 뭐 하겠더라? 감소. 그래서 유동비율은 증가, 당좌 비율은 감소.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비율이 요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이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죠? 100% 초과는 반대. 감소되면 증가.
증가되면 감소. 100% 미만은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끝. 이상.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예요. 자, X1년도 10월 30일 현재 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각각 잔액이 1,000원. 그러면 유동부채 1,000원, 유동자산 1,000원. 그럼 몇 프로예요? 100%. 느낌 팍 받았어요? 100%. 그런데 12월 30일 날 상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1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이 거래를 반영한 후 유동비율은 몇 퍼센트 얼마고 이거지요? 몇 퍼센트니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유동비율이 몇 프로란 얘기죠? 100%. 그럼 몇 분의 몇? 2분의 2가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2분의 2, 100%니까 2분의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볼까요? 어떤 거래가 발생됐느냐면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어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2 해도 되고 어쨌든 금액으로 바꿔볼까요? 1000분의 1000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100%면 1000분의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각각 1000원이었다. 그럼 뭐예요? 100%. 그죠? 아니면 2분의 2 이거죠. 그러면 어떤 거래가 발생했냐면 상품 500원을 매입했어요. 오케이. 굿. 대변에 현금 자산이 100원이 감소했어요. 굿. 나머지 400원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매입 채무가 부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얼마가 증가됐는지를 확인하셔야죠. 보실래요? 자, 상품 유동자산인가요? 네. 현금도 유동자산인가요? 네. 이거죠. 네. 네. 상품 유동자산 500 증가, 유동자산 100 감소. 결과적으로 유동자산이 500이 증가되고 유동자산이 100이 감소됐으니까 결론은 유동자산은 얼마 증가될까요? 400. 여기다가 400이 증가되겠죠. 그렇지요? 동액으로 증가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얼마 증가됐어요? 부채가 400이 증가됐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거 얼마? 1400. 얘도 얼마? 1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둘 다 증가됐나요? 오케이. 400씩 증가됐잖아요. 100%에서 400씩 증가됐으니까 1400분의 400이니까 역시 뭐예요? 100%입니다. 유동비율은 불변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초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 초과. 그럼 몇 분의 몇? 2분의 4. 그죠? 얘가 2,000원이면 얘는 얼마? 4,000. 그죠? 2,000분의 4,000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분의 4,000. 그러면 100% 초과면 2분의 4인데 이 거래가 5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3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8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픽스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상품을 2원을 구입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가정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말 되나요? 얘가 1. 그럼 뭐예요?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얼마 증가되고 2원이 증가되고 유동자산이 1원이 감소됐으니까 결론은 유동자산이 얼마 증가됐느냐? 1이 증가됐죠. 돼요? 오케이. 2원 증가되고 1원이 감소됐으니까 결국은 1원 증가됐고요. 부채도 2원이 있었는데 부채가 얼마 증가됐어요? 1원이 증가됐죠. 1. 그러면 5가 되겠고 3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100% 초과니까 2분의 4가 3분의 5가 되겠죠. 2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유동비율은 뭐예요?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동액이 증가된 거예요. 보세요. 유동자산 2원 증가되고 1원 감소됐으니까 1 증가. 부채 1 증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입니다. 당자 비율이 100%이다 라고 할게요. 어려워요. 자, 당자 비율이 100%다. 그러면 보세요. 2분의 2가 되죠. 2분의 2 이렇게 할까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상품이 얼마였냐면 500원이고 대변에 현금을 100원을 받겠고요. 나머지 400원은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매입 채무.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100%다. 만약에 시험에 당자 비율이 100%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000이라고 할게요. 이 문제가요. 바꾸는 거예요. 당자 비율이 아니라 유동 비율이 아니라 당자 비율이 100%일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뭐만 바뀌어요? 당자 비율이 100%. 그러면 1000분의 1000이죠. 그러면 이때 이 거래가 주어졌을 때 당자 비율은 들어갑니다.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당자 비율은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영향이 없나요?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자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재고는 부채를 커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품은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이에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왜? 상품은 재고 자산이니까 유동 비율에는 들어가겠지만 순수하게 갚을 능력이 당장 돈 되는 걸로 가지고 부채 커버를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은 재고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현금이 얼마 감소됐어요? 100원이 감소됐죠?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부채가 증가가 되겠죠? 돼요? 그러면 얘는 900원이 되겠고 얘는 1400원 되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면 당자 비율은 뭐 할까요? 감소가 되겠죠. 1400분의 900이니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동 비율을 물어보는 건지 당자 비율을 물어보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이 당자 비율은 재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자 자산만을 가지고 계산해요. 이때 이 상품은 당자예요? 재고예요? 재고니까 요 당자 자산은 너는 유동 자산이겠지만 당자는 못 들어와. 팔아야 돈이 되잖아 이거죠. 그래서 얘는 삐끼였어요. 그래서 현금이 나는 당자 자산이 감소됐고 유동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당자 비율은 뭐한다? 감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재무비율 분석 2가 나왔죠. 자, 2를 보시면 첫 번째 안전성 비율입니다. 예, 첫 번째 뭐 나왔나요? 부채 비율이 나왔나요? 부채 비율.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이거죠. 일반회사는 어때요? 부채가 어때요? 자산보다는 어때요? 훨씬 많아요. 상장회사는 한 120%. 일반 잔청회사들은 거의 200%가 부채 비율이죠.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이렇게 판때기를 깔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포괄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예요? 재무상태표예요. 자, 1년 안짜 뭐예요? 유동자산. 돼요. 1년 넘어가 1년 이상 걸려 비유동자산. 돈 되는데 1년 이상 걸려 비유동자산. 1년 이내에 갚아야 돼 무슨 부채?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아야 돼 비유동부채. 그러면 여기는 뭘 박아요? 자본. 이 자본을 뭐라고 그래? 순자산 이거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거기 교재에 나왔나요?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죠. 자기자본분의 총부채 이거죠. 그럼 부채 비율을 물어보면 여기다가 짝대기를 쭉 그세요. 이렇게. 그럼 잘 그렸어요. 이렇게 딱 긋고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부채 비율.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그래서 이게 무슨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 여기서 자기 자본분의 이거 내 돈이잖아요.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 이때 부채는 유동부채 플러스 비유동부채를 말해요. 아셨나요? 이게 뭐예요? 부채 비율 이거죠?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 하지 말고 재무상태표를 마음속으로 그리세요. 허이 부채 비율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나왔나요? 자기 자본 비율은 이렇게 되죠.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돼요. 자기 자본 총 자산, 그죠? 총 자산은 유동자산 플러스 비유동자산.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착실하게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을 파악을 해놨죠. 자, 볼까요? 유동자산 400, 비유동자산 600. 바꿔볼까요? 자, 보세요. 자, 유동자산이 400이 되겠고요. 비유동자산이 600이 되겠죠. 자, 부채가, 유동부채가 200이 되겠고요. 비유동부채가 300원일 때 자기 자본 얼마? 5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비율은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유동비율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유동부채분의 뭐예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뭐예요? 유동비율.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분의 총부채 부채비율.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됐나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죠. 잘 그려놨죠? 그래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바꾸면 되겠죠. 혹시 이 유동에는 당자와 뭐가 있나요? 재고. 당자 자산이 200원이고 재고가 200원이다. 그러면 이 유동에는 당자와 재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당자 비율은 몇 퍼센트? 그러면 유동부채분의 무슨 자산? 당자 자산. 유동부채분의 당자 자산. 이건 뭐예요? 당자 비율. 이게 됐나요? 오케이. 자, 교재 보시면 순운전자본 나왔나요?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운전자본. 그죠? 그러죠? 부채는 어때? 갚고도 남아야 되겠지. 자산이 남아야 되겠지. 순운전자본. 그러니까 순수하게 돌릴 수 있는 여유자금은 뭐라고 그래요? 그죠? 200원에서 400원, 유동자산 400원 중에서 유동부채 얼마 갚아요? 200원 갚아도 얼마 남아요? 200원 남겠죠. 그래서 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뺀 걸 뭐라고 그런다? 순운전자본이다.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수익성 비율이죠. 단적적으로는 나오기는 힘들겠고요. 이렇게 하나에 어떤 문제를 나왔을 때 하나 정도는 꼽사리가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 비율은 뭐냐? 순이익에 대한 분석인데, 자, 첫 번째 총자산 수익률 나왔나요? 이건 뭐예요? ROA라고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Return on Asset이라고 하죠. 자산을 베이스로 한 이익이다. 자산을 베이스로 한 이익. 그래서 ROA라고 하죠. ROA. 몰라도 돼요? ROA.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자산을 베이스로 한 이익이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자, 총자산 순이익률은 이거죠. 첫 번째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이게 총자산 순이익률. 뭐라고요? 총자산 대비 우리 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총자산 순이익률. 두 번째 자기자본 이익률 나왔나요? 오케이. 얘는 평균 자기자본분의 자기자본 대비 당기 수익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이건 자기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 수익률은 알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이죠. 매출액 대비 당기 수익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에 대한 비율. 이게 매출액 순이익률. 공통점이 뭐예요? 순이익률. 그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공통적으로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분자에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총 자산 대비 당기순 얼마나 뽑아내느냐? 자기 자본 대비 당기순 얼마나 뽑아내느냐? 매출액 대비 당기순 얼마나 뽑아내느냐? 이게 수익성 비율입니다. 간혹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틀린다. 어쨌든 공식은 알고 우리는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한 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껌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봐서는 답을 못 찾아요. 뭘 그려야 돼요? 판때기를 깔아야 돼요. 뭐든지 판때기를 깔아야 돼요.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이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이렇게 그러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판때기 깔아볼게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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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나오면 몇 초 만에 풀어야 돼요? 20초. 접수됐어요? 오케이. 접수됐어요. 자, 자본 10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유동부채 4만 원. 오케이. 비유동부채 6만 원. 오케이. 비유동자산 12만 원. 오케이. 뭐가 빵꾸 났어요? 유동자산. 유동자산 얼마? 8만? 오케이. 어때요? 쉽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연습해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 오케이. 100%.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4만 원분의 얼마? 8만 원. 유동 비율. 오케이. 됐죠? 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200%, 부채 비율은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엑셀 연도에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매출은 전액 신용 매출이다. 여러분,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어요. 그죠? 좀 응용 문제죠. 그런데 잠시 기다리세요. 다음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나왔고요. 회전율 5회. 평균 매출 채권이 2만 원. 그죠? 평균 매출 채권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5%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공식이 대입할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갑니다. 힌트가 이따 잠시 해보겠지만 외상 매출액을 뭘로 나눠요? 여러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누면 그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 되겠죠. 평균 매출 채권 대비 외상 매출을 얼마나 찍었느냐 이거죠. 매출액 얼마나 찍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평균 매출 채권 주어졌나요? 2만 원. 오케이. 2만 원. 매출 채권 회전율이 얼마? 5회. 됐나요?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5니까 외상 매출액은 얼마 돼요? 10만 원. 이렇게 돼서 외상 매출액을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외상 매출액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률 주어졌죠. 매출액 대비, 여기 나왔네요.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럼 매출액 대비 얼마? 10만 원 대비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매출액 순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5%가 되는 거죠. 매출액 대비 이익을 몇 프로 벌어요? 5%를 벌어들인대요. 그러면 10만 원에 5%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5천 원인가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이거죠.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보세요. 응용돼서 나오잖아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그럼 매출액이 10만 원인데 이익률이 5%니까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얼마? 5천. 이렇게 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재무비율 분석이 좀 약하신 분들,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공식을 먼저 암기가 되고요. 바로바로 왁구에다가 맞춰서 공식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3 나오나요? 요건 잠시 후에 이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